62번 노트 시작합니다. 자, 저번 시간은 끓는 차이고요. 이번 시간은 밀도 차이거든요. 자, 섞이지 않는 원리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체 혼합물의 분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액체 혼합물의 분리가 있고요. 그 외에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고체 혼합물의 분리. 자, 밀도 차이에 의해서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액체 C 보이시죠? 여기 C 같은 경우는 고체 A, B를 녹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체 C의 밀도가 고체 A, B의 한 중간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 이게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근거해서 한번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밀도 구하는 공식 아십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 거 아시죠?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요 그림이 벽시하고 쭉정이를 분리하는 실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벽시는 밀도가 큰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따지면은 벽시는 B라고 할 수 있겠죠. 쭉정이 같은 경우는 안에 그 빈 공간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벽시라고 한다면 요 안에 요게 쌀이고 요게 쌀, 요게 빈 공간이거든요. 요게 쭉정이입니다, 여러분들. 쭉정이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많다 보니까 뜨겠죠. 밀도가 작은 A가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액체 C 같은 경우는 밀도 A하고 B의 중간 값이라 하는 거. 자, 그래서 밀도 크기를 한번 순서를 비교해 보려고 한다면요. 먼저 B가 제일 크죠. 그 다음 C고요. 그 다음에 A가 되겠습니다. 됐나? 자, 다음에 정상 달걀하고 썩은 달걀을 요 그림에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달 같은 경우는 꽉 찬 녀석이거든요. 달걀 속이. 그래서 얘는 밀도가 커요. B라고 하겠습니다. 썩은 달걀 같은 경우는 달걀이 있다고 한다면요. 안에 좀 부피가 됐거든요. 썩은 달걀 같은 경우는 기체의 양이 많다 보니까 밀도가 작은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액체 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중간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밀도 크기도 마찬가지 B, A, C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섞이지 않는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는 거. 요 전제 조건에 의하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변수가 있는데 만약에 무거운 B를 굳이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방법이 있다 하는 거. 그거 하나 좀 기억해 놓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C에다가 소금 또는 설탕을 뭐 전문용어 용질이라고 불러줄 거죠. 용질을 계속 녹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혹시 소금을 계속 넣게 되면 부피가 많이 증가합니까? 넣은 양만큼?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 반면에 소금을 넣는 순간 질량은 족족 증가합니까? 예, 증가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부피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질량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부피에 비해서 질량이 훨씬 많이 커지니까 밀도도 어떻게 될까요? 밀도도 점점 증가하죠. 그죠? 커집니다. 아까 C가 중간값이라며요. 그러면 소금을 계속 집어넣게 되면 중간값이 아니고 아예 현재까지는 B가 밀도가 1등인데 언젠간 C가 B의 밀도를 따라잡겠죠. 그죠? 그러면 C가 가라앉겠죠. 그래서 무거운 B를 띄우는 방법은요. C에다가 소금을 계속 녹이다 가는 거. 밀도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 그지?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밀도 고체 혼합물 분리 중에서 세 번째 사례가 사금 채체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금이랑 모래와 물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맞죠? 자, 여기 잠깐 보면요. 담겨져 있는데 일단 물의 밀도를 1, 모래를 2, 사금을 19라고 하겠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던지게 되면요. 모래하고 사금이 둘 다 가라앉죠. 맞죠? 특히나 사금은 더 빨리 가라앉겠죠. 밀도가 크니까. 그래서 밀도 크기는 사금, 모래, 물 순서가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된다는 뜻인데 만약에 이거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번 조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막 바구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멍 뻥뻥 뚫린 거 이렇게 한번 보셨죠, 그죠? 되게 가느다란 이렇게 미세하게 엮은 요 이제 바구니가 있는데 물론 이게 밑에는 구멍이 뻥뻥 뚫렸겠죠, 그죠? 자, 여기다가 사금이 섞인 모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이거를 물에 이렇게 잠굽니다. 그러면 위에 사금 모래가 이렇게 뜨겠죠.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 바구니를 좌우로 흔들어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금과 모래 중에서 그나마 밀도가 작은 모래가 이 쉐이크에 의해서요 모래가 붕 뜨거든요. 강제로. 반면에 사금 같은 경우는 무겁다 보니까 그렇게 뜨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 바구니에 붙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모래가 붕 뜬 상태에서 이 바구니를 이쪽으로 잠깐 옮겨보십시오. 이렇게 옮겨보시면 그러면 나중에 모래가 떠 있다가 다시 가라앉겠죠. 그럼 이 바구니 같은 경우는 모래가 많이 제거됐지, 그지? 그러면 뭐가 주로 많이 남아요? 여기 사금이 많이 남죠, 그죠? 또 한번 흔들어주면 또 모래가 뜰 거 아니가. 또 이동해봐. 그러면 또 사금이 남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흔들다 보면요, 결국은 남는 것은 사금밖에 없거든요. 밀도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채를 흔들고 나면 물 위로 뜨는 것은 모래가 되겠고요. 밀도가 작으니까. 즉 물과의 밀도 차이가 작은 모래를 채로 흔들면 물 위로 뜹니다. 결국 바구니에 담기는 것은 누굽니까? 사금이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 강제로 흔들어 가지고 그나마 밀도가 2인 가벼운 이 모래를 이제 따로 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방법이 딱 하는 거. 자, 다음은 4번입니다. 밀도가 서로 다른 플라스틱 분리하기입니다. 일단 물에 녹으면 안 돼요. 서로 섞이지 않고요. 순서 1은 에탄올에만 집어넣었을 때 요 플라스틱이 3개 다 가라앉죠. 그죠? 그리고 순서 2 같은 경우는요. 에탄올에다가 물을 점점 추가해요. 에탄올은 참고로 밀도가 0.79거든요. 물 같은 경우는 1이란 말입니다. 에탄올에다가 물을 계속 추가하게 되면 결국 이 혼합물 용액이요. 밀도가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하나씩 플라스틱들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위에 지금 보라색이 뜨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일 가볍다는 뜻이죠. 그죠? 밀도가 작다는 뜻이고, 노란색 같은 경우는 밀도가 무겁다, 밀도가 크다 또는 무겁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 1, 2를 근거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좀 답변해 보죠. 일단 물을 넣었을 때, 에탄올 말고요. 물을 넣었을 때 가장 먼저 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보라색으로 다이아몬드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한번 펜칠해 볼까요? 이렇게. 자, 다음. 자, 순서 1에서 밀도 크기를 비교할 건데 지금 1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에탄올보다 밀도가 크지 않습니까? 이 셋 중에 누가 큰지는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에탄올보다 큽니다. 다음에 순서 2를 잠깐 보시면요. 물 때문에 결국 이 세 개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보라색이 밀도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 플러스 물 혼합물이 중간이고요. 노란색이 여기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있죠. 별. 별은요.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별표 모양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 가볼게요. 자, 우리 지금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를 배우고 있는데 아까 앞에는 고체 혼합물의 분리고요. 지금은 액체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전제 조건 2가지 말씀드리죠. 일단 액체 A, B 둘 다 섞이면 안 됩니다. 물과 기름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액체 A, B 둘 다 밀도가 달라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분별 깔때기 이용한 밀도차 분리가 있는데 여기 분별 깔때기가 있거든요. 자, 여기 마개가 있고요. 여기는 코크라고 불러주고요. 코크, 마개. 자, 마개를 열고 코크를 닫은 상태에서 밑에 잠갔죠, 그죠? 위에 열고 이 상태에서 물과 기름을 붓습니다. 부으면은 분리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세 번째, 두 층으로 분리되겠죠. 분리가 되면 코크로 열어가지고 가장 먼저 떨어지는 용액을 받아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 떨어지는 것인가? 일단은 B는 무겁고요. A는 가벼워요. 그러면 물과 기름을 섞었을 때 가장 밑으로 가라는 게 뭡니까? 물이죠. 위에는 기름이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물과 수은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제일 무겁냐? 수은이 훨씬 무겁거든요. 그래서 수은이 밑으로 가고 물이 위로 갑니다. 그 다음에 물과 사염화탄소. 자, 이거 이름이 사염화 띄우고 탄소인데 무슨 의미냐? 염소가 4개 있는 탄소거든요. 사염화탄소. 참고로 얘가 무거운 이유는요. 원자 번호를 보시면 알아요. 지금 CL 같은 경우 원자 번호가 17번이죠.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68.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무거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은 잽도 안 돼요. 물은 가볍고요. 이 사염화탄소 같은 경우 무겁습니다. 자, 공통점은 서로 섞이지 않는 상태라 하는 거. 자, 요거를 이제 집어넣고 각자 하나씩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름과 물을 붓게 되면요. 아무래도 코코에 넣었을 때 B가 지금 물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이 먼저 아래층으로 분리가 되겠죠. 자, 이 비커, 처음 비커가 물을 받아냅니다. 맞죠? B라고 하죠. B. 그 다음에 A, B를 좀 깔끔하게 분리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 물과 기름의 중간 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칼로 딱 자른 것처럼 정확하게 이등분할 수 있나? 없지. 물을 어느 정도까지는 불려내지만 경계선 같은 경우는 칼로 자를 수가 없어. 여기는 굳이 밑으로 분리한다고 하면요, 사실은 어느 정도 A가 좀 섞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 밑을 받아내고 두 번째로 이 경계선을 받아낸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잠깐 보면요, 세 번째는 결국 A만 남았잖아. 자, 세 번째 A인데 요거를 밑으로 분리하려고 하니까 찝찝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찝찝하냐면요, 지금 물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방울이 묻었죠, 맞지? 맞나? 그럼 지금 B가 지금 남아있잖아, 그지? 그리고 아까 경계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맞죠? 또 경계선 중에 B가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A의 순수한 걸 적고 싶은데 A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순수한 기름을 할지라도 내려가는 순간 누가 있습니까? B가 딱 버티고 있죠. B가 같이 또 섞여요. 그래서 밑으로 갈 경우는 A가 안 나고 A 플러스 B가 나온다고. 이건 이제 실패한 거지. 그러면 A를 순수하게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요, 위에 뚜껑 열고요, 스포이드 아시죠, 여러분들? 스포이트라고 하죠. 스포이트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요걸 따로 위로 분리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방법이 있죠, 그죠? 얘만 스포이트, 즉 위에서 분리나가는 거, 얘는 아래고요. 됐지? 자,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 아래층으로 가장 먼저 분리되는 것은 B라 가는 거. 그 다음 경계면은 A 플러스 B가 분리되죠, 그죠? 물론 밑으로 분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층으로는 스포이트로 A를 분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요 A, B를 분리할 때요, 최소한 분리하려면 몇 가지 비커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B 순수한 거 하나, A 순수한 거 하나, 그 경계선 하나 해서 총 3개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B를 아래로 먼저 분리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B를 예를 들면 밑으로 분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남았나요? 경계선 남았죠. A, B를 아래로 분리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 B가 빠지고 나면, 경계선이 빠지고 나면 A는 요 위치에 그대로 있을까요, 지금요? B가 쭉 빠지고 나니까 A가 다시 밑으로 내려놨나? 맞지? 요렇게. 요 기름층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밑에 물방울이 있죠, 그죠? 이미 A가 내려온 시점부터 이미 A는요, 여기 벽면에 붙어있는 물과 섞인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이 분리하는 이 녀석이 아무리 위에서 스포이트로 떠도요, 이 물방울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변수죠. 나는 위로 퍼면 순수한 줄 알았더니만 사실은 A가 밑에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되면 사실 좋은 분리 방법 아니거든요. 진짜 좋은 분리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요, 순서를 바꾸는 거야. 봐봐잉. 자, 처음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직은 A나 B나 지금 때묻지 않았지, 섞이지 않았지, 그지? 그러면 처음부터 과감하게 스포이트로 A를 먼저 분리합니다. 맞죠? 그러면 순수한 A가 먼저 나오죠, 첫 번째. 자, 위에는 이제 A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경계선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아예 위에는 없는 상태고. 자, 그러면 드디어 밑으로 2번 B를 아래로 분리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B가 가고 나면 결국 남는 건 경계선밖에 없잖아, 그지? 마지막 이 잔여분이 남는단 말이야. 순수한 A, 순수한 B, 그리고 잡다한 AB. 깔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험이 얘가 4번이고요, 얘가 5번이고요, 얘가 6번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다 다르긴 한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나? 아마 중2 과정에서 이거 실험 순서는 선생님께서 물어보지 않으실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분별 깔때기 같은 경우는 밀도차가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쓰는 거다 정도만 하지, 디테일하게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지 더 깨끗한 녀석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을 굳이 안 하시는 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깊게 설명한 거고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좀 단순하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그 외의 밀도 차이에 대한 사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끓인 콩국이 있어요. 식은 콩국이 있죠. 여기 흰색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흰색이 뭔지 아시죠? 이게 지방이거든요. 식으면 지방이 이렇게 굳어버립니다. 지방은 가벼우니까, 그리고 물이 잘 안 녹으니까. 다음 두 번째, 바다에 유출된 기름 분리입니다. 여기 고잉 메리어가 지금 가고 있네요. 근데 그 앞에 바다에 뭐가 있냐? 기름이 있습니다. 자, 기름은 물 위에 뜨죠. 그리고 물보다 밀도가 작죠. 그래서 물보다 밀도가 작은 기름이 더 널리 퍼집니다.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 펜스를 이렇게 설치하죠, 그죠? 오일 펜스. 그래서
오일 펜스를 설치해서 기름을 모읍니다. 그리고 뜰채라는 도구로 기름을 걷어내죠, 그죠?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되게 가느다란 이제 실로 연결한 요 바구니 모양인데요. 굉장히 그 나노 크기 정도로 얇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 기름이 어떻게 여기 당깁니까라고 하는데 요새 기술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당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키질 하는 게 있는데요. 키질. 자, 키질은 뭐냐면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사람이 여기 그 작곡류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타작된 곡식의 나달과 결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두 개 모양 비슷하거든요. 까부는 행위를 키질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서 까분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키를 위아래로 바쁘게 움직이는 행동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던진 척 하면서 키를 당기고 다시 키를 던진 척 하면서 당기고 이제 이런 이제 반복적인 행동인데 요 내용을 어차피 배우는 김에 좀 국어 내용을 잠깐 설명할게요. 까부는 행위를 키질한다고 하거든요. 키질한다. 자, 키질한다. 이제 앞으로 잘 써먹으세요. 차분하지 못하고 가볍게 행동한다를 보고 키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까분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양 있게 얘기하려면 이제 이런 단어를 쓰세요, 여러분들. 됐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52번 노트 다 끝나고요. 다음 시간은 용의도 차이에 의한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정말 풀리니까 친구하죠.